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영화 소식으로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12.12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곧 1,000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연 흥행 요인은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부처럼 1,000만 영화 눈앞에 둔 만큼 영상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아지가 무슨 왕이야, 왕?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게 여러분들이 다 호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물론 답답함이 있고 속 천불나고 그렇지만 그 천불나는 욕과 이런 것을 저한테 다 주시고 오래 보면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봉한 지 18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모처럼 1,000만 영화가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이 부풀고 있는데 서울의 봄 인기 도대체 어느 정도인 겁니까 지금? 네, 사실 개봉한 때부터 파죽지세로 100만, 200만, 그래서 오늘 새벽에 600만 돌파를 했습니다. 네. 주말 이후에는 아마 700만을 돌파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12.12 군사 쿠데타를 알고 있는 기성세대가 좀 더 많았어요. 근데 네. 지금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20, 30대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대체로 이제 그 영화가 개봉을 처음 했을 때 폭발력이 있다가 점점 힘이 네. 빠지게 되는데 오히려 이 서울의 봄 같은 경우는 좀 더 힘을 더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범죄도시 3 같은 경우는 1,000만 관객 돌파했습니다만은 뒤로 갈수록 좀 힘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서울의 봄 같은 경우는 더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영화의 배경 다 알고 있잖아요. 1979년에 있었던 12.12 사태. 네. 내용 다 알고 결과도 사실 뻔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일단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12 군사 쿠데타라고 하면 어떤 사회적인 주제 의식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볼 것으로 생각하지만 영화 자체가 흡입력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12 군사 쿠데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9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건 기성세대뿐만이 아니고 특히 젊은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어. 그리고 우리가 흔히 49대 51 법칙일 때 좀 더 긴장감 있게 흥미를 느낀다고 하는 건데 네, 그게 예, 뭐예요? 군사 41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성공시키려고 하죠. 네. 이 사람들과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힘이 거의 대등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균열과 또 어떤 변수들 때문에 네. 급격하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쿠데타가 성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 긴장감이 더 이제 재미를 일으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아무도 예측 불허를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영화 구성상의 메시지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실제 인물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를 지켜가 보는 어떤 재미가 있다. 그리고 네. 9시간 동안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 벌어진 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른 어떤 콘텐츠보다도 흡입력이 네.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뭐 재밌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 사실 아까 무대 영상에서 보였지만 뭐 배우들이 인사를 돌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오는 모습도 조금 인상적이긴 했고 또 뭐 심장이 두광두광 거린다 이런 표현도 좀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SNS에 뭐 심박수 측정 챌린지도 네. 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배우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배역 인물들이 68명이나 돼요. 주요 배역만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제작 스태프들조차도 이 장면 정면의 그 인물들을 좀 헷갈려가지고 편집상에 굉장히 좀 혼동이 있었다라고 할 만큼 네. 주요 배역들 그리고 연기자들이 굉장히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황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역을 했는데 네. 한쪽에서는 너무 황정민스럽다.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제 엇갈리고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예전 영화 중에 구타 유발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분노 유발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이 심박수 챌린지 말씀하셨지만 예. 그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객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K 콘텐츠의 계보를 그대로 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생충이라든지 더 글로리 같은 경우 빈부격차 문제나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 문제를 사실 그대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는데 네. 서울의 봄 같은 경우도 그때 그 당시 상황을 거의 99% 그대로 잘 보여줬기 때문에 리얼리즘 영화로서 호응을 받았다. 네. 그 가운데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톡톡하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허구도 있기는 있는 거죠? 네, 허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우성 씨가 너무 자세히 굉장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직 영화 멋있게 못 봤거든요. 나왔는데 네. 혼자 뭐 이렇게 막는 장면도 있는데요. 네. 그런 장면들은 사실과 다른다는 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 영화가 자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먼저 보고 오시죠. 서울의 봄 영화를 보았습니다. 애국심은 없고 사적 욕망의 카르텔이 어떻게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지도 보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십 년 지난 군사 정권과 결부시켜서 악마화하는 것은 나쁜 정치인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같은 감독이 만든 영화 아수라를 보시라라고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정치 이슈를 또 많이 다루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정치인들의 얘기도 눈여겨 들을 수밖에 없는데 유독 이 서울의 봄 영화를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영화를 자꾸 현실 정치에 네. 가져와서 논쟁까지 네. 끌어가는 이런 상황들을 문화평론가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내년 총선이 다가오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서울의 봄을 내년 총선과 연결 지으려는 하는 뭐 그런 움직임도 있다라는 네.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2030 세대의 표심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2030 세대들은 정치적 맥락에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공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단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2030 세대가 공정 세대라고 할 만큼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하지 않은 부분들을 정치권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중지를 모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2030 세대가 표심을 그쪽으로 주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평론가 입장에서는 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이런 정치 관련 영화들이 나오면 그걸 또 2030 세대가 보면 이거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현실 정치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원칙과 룰이죠. 그래서 네. 이 군사 쿠데타라는 거는 원칙과 룰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헌정 질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적 권력욕을 위해서 희생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원칙과 룰, 또 헌정 질서 이런 것들을 준수하는 것 여기에 이제 2030 세대들이 더 이제 주목을 하는 것이지 네. 어떤 특정 당리당략의 이제 관점에서 보는 그렇죠. 것은 오히려 더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네. 점에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도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서울의 봄이 흥행을 하면서 이 근현대사 영화들이 다시 한번 또 주목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실제로 어떤 영화들의 계보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어떤 영화들 좀 주목받고 있나요? 물론 이제 뭐 1950년대에 국제시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93년 뭐 공작까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중간에 효자동 이발사도 박정희 권위정부 시절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이제 남산의 부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산의 부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이 저격 암살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 뒤에 이렇게 12.12 군사 쿠데타가 나오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화 중에 하나죠. 공교로운 것은 이 남산의 부장들에서는 이성민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 역할을 했었고요. 예. 근데 서울의 봄에서는 이제 정승화 참모총장 역할을 해가지고 또 묘한 인연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정부 이후에 다시 또 군사정부가 들어서는 그 중간에 그런 내용이 바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되겠고요. 네. 군사 쿠데타를 막지 못했으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택시 운전사 그리고 화려한 휴가가 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뤘던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네. 이 택시 운전사
통해서 또 광주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화려한 휴가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이제 시민군으로 참여를 했던 주인공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이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우연히 광주로 갔던 택시 운전사가 겪게 되는 그런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 뒤에 보시면은 또 다시 이제 그 신군부가 등장을 해서 이제 네.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때 다뤘던 내용이 바로 이 앞에서 나왔던 5.18과 연관해서 또 헌트가 되겠습니다. 이 헌트에서는 이정재와 정우성 씨가 또 우정을 과시하면서 영화를 이제 촬영을 했었거든요. 예. 특히 이 정우성 씨가 신군부의 그런 이제 5.18 광저민중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암살에 관련된 네. 그런 활약을 하는 이제 점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 뒤에 이제 1987이라고 해서 6.29 선언 이후에 네. 민주화 과정을 또 그린 작품들, 이런 작품들이 쭉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주말인데 볼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 영화 저녁에 이제 방송 끝나고 보려고 예매를 해뒀는데 네. 오늘 평론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